오늘 발표할 논문은 너프 SR이라고 해서 너프에서 슈퍼 레졸루션 방법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제가 원래 그 발표 중에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제가 발표를 녹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동시에 오디오를 킬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녹음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우선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프를 처음 공부했을 때 이 너프가 3차원상의 좌표랑 그다음에 뷰잉 다이렉션을 컨티뉴어스하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었고 이걸 슈퍼 레졸루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걸 한 논문이 이제 너프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너프 SR이라서 슈퍼 레졸루션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인트로덕션 다음에 저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요. 논문을 보면서 생소했었던 개념 2가지를 백그라운드에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소개한 메소드와 리저트 순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여기서 리저트는 다른 너프 논문들에서도 자주 보이는 정상평가와 그리고 PSNR과 같이 이제 자주 쓰이는 메트릭의 결과만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저트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컨클루전에서 앞에 메소드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가지고 있는 컨트리뷰션이 너프에서 새로운 태스크랑 또 파이프라인을 최초로 제안했다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인데요. 근데 거기까지 있고 사실 좀 개선점이 많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밈너프로 학습을 시켰던 트레이닝 이미지들을 더 높은 레졸루션으로 이제 렌더링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업샘플링 과정에서 좀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끼고 퀄리티가 이제 이 피규어 3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퀄리티가 많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했던 이미지보다 더 높은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2가지 메소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논문의 태스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샘플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안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슈퍼 샘플링과 그 다음에 패치 베이스드 리파이먼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메소드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컨셉만 소개를 드리자면 슈퍼 샘플링은 이게 렌더링을 할 때 업샘플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트레이닝을 했던 그 레졸루션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만 있을 때 저희가 얻고자 하는 타겟 레졸루션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 타겟 레졸루션만큼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할 때부터 슈퍼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게 이제 여기서의 슈퍼 샘플링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패치 베이스드 리파이먼트는 슈퍼 샘플링으로 학습한 다음에 디테일을 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부터 이제 패치들을 추출을 해서 블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한 장 이렇게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각각의 메소드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내용은 뒤에 메소드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서 메소드를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생소했었던 이제 리얼 월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퍼셉추얼 로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슈퍼 레졸루션에서는 트레이닝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을 하고 이제 매핑을 해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리얼월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원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매핑해서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는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으로 꼭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만들어지리라는 법이 없고, 그다음에 다운샘플링을 할 때 여러 가지 팩터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디그레이데이션 커널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단순히 인터폴레이션으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게 이 EDSR과 그다음에 JSSR이 이렇게 단순하게 인터폴레이션으로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리얼 월드 상황을 고려한 이제 가장 오른쪽의 이미지보다는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월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포컬 랭스를 다르게 해서 같은 이미지를 다른 레졸루션으로 찍어서 데이터 수집 자체를 이제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졸루션을 동시에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겐을 이용해서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졸루션을 매핑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블라인드 SR이라고 해서 다운샘플링 방법을 모르지만 저희가 디그레데이션 커널을 예측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가 밑줄을 친 부분인데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하기 위해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여기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퍼셉추얼 로스는 이제 이 로스의 인투이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미지를 펄 픽셀로 로스를 구하는 게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로스 계산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펄 픽셀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같은 이미지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픽셀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비교했을 때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로스가 커져버려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이 두 이미지 사이에 로스를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나온 게 퍼셉추얼 로스입니다.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모델이 만든 이제 피처를 시각화한 것인데, 사람이 사물을 인지할 때 저희가 가로선과 세로선 등의 이제 기하학적인 특성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물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피처 단계에서는 저희가 눈으로 파악하는 그 과정과 유사하게 이제 지각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피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피처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퍼셉추얼 로스 이렇게 두 개가 이름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제 퍼셉추얼 로스가 원래는 이제 피처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플러스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로스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프 SR에서는 피처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처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델의 피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 로스식에서 보시면 이 파이 J가 제2번째 레이어의 그라운드 트루스의 피처를 뽑은 것과 그 다음에 제2번째 레이어의 예측한 피처를 뽑은 것을 이제 렐투놈을 구한다 라고 이제 렐투놈을 구해서 이제 뉴런의 개수만큼 나눠주면은 이 피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였고요. 슈퍼 샘플링과 패치 베이스드 리파인먼트로 이제 어떻게 너프가 이제 렌더링을 한 이미지를 더 높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렌더링을 할 때 더 높은 레졸루션으로 렌더링을 하는 것이죠. 일단 슈퍼 샘플링은 아래 이미지에서도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케일 팩터 S에 대해서 픽셀 하나하나를 S by S 그리드로 나누어서 서브 픽셀을 만들고 그 서브 픽셀에 대해서 레이드를 추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너프에서는 한 픽셀당 하나의 레이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새로 제한된 슈퍼 샘플링에서는 서브 픽셀마다 이제 레이를 계산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의 너프가 학습한 이미지와 이제 비슷한 레졸루션으로 렌더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밈너프의 결과처럼 여기서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드렸던 결과처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학습을 할 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만 있어도 하이 레졸루션에서 학습한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드는 나누었는데 기존의 너프가 사용한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로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서브 픽셀들을 에버리지한 값을 사용해서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서 이제 서브 픽셀로 나누는 부분과 그다음에 로스를 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노테이션 때문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픽셀 컬러 값을 이제 CRF라고 하는 이제 카메라 리스폰스 펑션에 이제 의해서 기존의 픽셀 컬러 값이 정해지게 되는데 CRF는 이제 라이트 인텐시티를 입력으로 받아서 픽셀 값을 출력으로 하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라이트 인텐시티 그러니까 광도가 높으면 밝은 빛이 들어오는 상태니까 픽셀 값이 밝은 색을 띠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CRF 카메라 리스폰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은 E가 픽셀 P에 입사하는 모든 레이들에 대한 라이트 인텐시티 값이고 그다음에 R은 픽셀 P에 입사하는 이제 모든 레이들의 집합입니다. 슈퍼 샘플링에서는 픽셀 하나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레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서브 픽셀을 만든 부분에 해당하는 레이만 가지고 오게 되고 해당 레이 다이렉션에 대해서만 레이를 입력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너프에서는 그라운드 트레스의 픽셀 컬러 값과 그다음에 렌더링된 이미지의 픽셀 컬러 값을 MSE로 계산을 하는데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한 픽셀 안에서 여러 개의 레이를 가지고 온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시간만 오래 걸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픽셀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가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레이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앞에서 이제 카메라 리스폰스 펑션을 계산할 때 단순히 이제 라이트 인텐시티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 광도가 레이들이 각각의 예측한 값들이 있을 거고 그 값들의 에버리지로 하나의 픽셀 값이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단 원래 이제 이미지 그래픽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식에서도 보실 수가 있듯이 서브 픽셀들의 이제 인퍼런스된 이제 컬러 값을 모두 다 에버리지를 해서 그걸 그라운드 트루스의 픽셀 값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슈퍼 샘플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슈퍼 샘플링만으로는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리조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패치 베이스드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오버뷰 이미지를 보시면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이 이미지가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한 장 있다고 가정을 하는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패치를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패치를 인접한 그 해당하는 위치에 패치를 가지고 와서 인코더를 각각을 학습을 시켜서 이제
비슷한 위치의 패치들이 잘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시키는 그런 종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슈퍼 샘플링을 할 때 다양한 뷰잉 다이렉션을 모두 학습을 시키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학습을 시키지 못했을 때 하이 레졸루션으로 렌더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패치들을 학습을 할 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실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 태스크의 의미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한 장만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한 장만 실험하는 것만 보여주긴 했지만 한 장뿐만이 아니라 확장을 해서 더 여러 장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뒤에서 실험 결과로 보여주지는 않아서 실험 결과는 보실 수가 없지만 네, 확장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이 테스트와 트레이닝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테스트 단계에서는 학습이 아니라 이제 테스트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과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맞겠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트레이닝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 저희가 이제 디테일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 이미지에서 패치를 한 장 가져오고 와서 인코더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패치와 인접한 위치에 패치를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다른 인코더에 넣어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디코더를 통과시켜서 블렌딩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테스트하는 과정은 뎁스 랩을 하는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되고 여러 장의 패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각각의 그림들에서 휴지통을 주목해서 보시면 트레이닝 이미지는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비슷하게 이제 휴지통이 가려진 영역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뷰잉 다이렉션에서 촬영한 이미지이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만 다른 경우입니다. 사실은 얘는 렌더링된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이제 테스팅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다른 이제 뷰잉 다이렉션에서 찍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요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유사한 위치에 만약에 패치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소실된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여기 이 테스팅 이미지에서는 두 번째 휴지통이 보이지만 그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에서는 두 번째 휴지통이 가려져서 그 일부만 보이는 식으로 이제 간섭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과정이 중간에 추가가 되면서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꼭 정확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패치를 트레이닝에서는 한 장씩만 뽑았다면은 테스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장을 뽑아서 그 주변의 패치들까지 K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인코더, 디코더 부분은 베이스를 유넷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듯이 인코더 부분이 이제 유넷의 왼쪽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이 유넷의 업샘플링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임플리멘테이션은 인코더를 7레이어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
이제 인코디드 피처와 업샘플링 피처들을 콘케이네이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넷을 썼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대응하는 위치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패치를 이제 하이 레졸루션에서 한 장, 그 다음에 렌더링 된 이미지에서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올 때는 이제 SR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SR 이미지는 슈퍼 샘플링을 거친 렌더링된 이미지를 SR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SR 이미지에서 임의의 패치를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임의로 선택의 위치를 임의로 랜덤하게 가지고 오고 같은 위치에서 이제 패치를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 피처는 그런 식으로 패치의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SR에서 임의로 가져온 그 패치와 위치가 같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로스가 이제 앞서 백그라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퍼셉추얼 로스를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두 개의 항이 더해지고 있는데 왼쪽 항은 두 패치 사이의 차이를 에런롬을 계산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로스가 퍼셉추얼 로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어의 피처 값을 이제 퍼셉추얼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피처 값을 뽑을 필요가 있는데 이 피처 값은 이제 여기서도 제가 적어놨듯이 프리트레인된 VGG넷을 사용을 해서 각 레이어마다 피처를 에런롬을 계산을 해서 이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로스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는 전체 이제 뉴런의 개수의 역수이고 기존 퍼셉추얼 로스에서도 이제 같은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설명드렸던 퍼셉추얼 로스와 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퍼셉추얼 로스가 조금 다른데요. 왜냐면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퍼셉추얼 로스는 이렇게 L2 놈을 계산하는 데 비해 여기서는 L1 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L1 놈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L2 놈이 상대적으로 이미지를 블러리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L1 놈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L2 놈은 제곱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만 학습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L1 놈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뷰가 다른 이미지에서 리파인먼트를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테이션을 보시면 P 틸다가 방금 전에 보셨던 SR 이미지의 패치로 이제 신데사이즈된 이미지에서 가져온 패치를 P 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데사이즈된 이미지는 I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D는 IN에서 에스티메이트한 뎁스를 D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KN, Kref가 있는데요. 요건 각각이 SR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의 이제 카메라 인트린식 펑션,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를 Kref, K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인트린식 메소드와 그 다음에 T는 카메라 익스트린식 메소드인데 요거는 이제 IN 그러니까 이제 신테사이즈된 이미지의 카메라 익스트린식 메소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 그리고 카메라 익스트린식 매트릭스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3D 코디네이트에 이제 매트릭스 곱을 해주게 되면은 2D상의 프로젝션된 점의 위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역으로 합성된 패치에 이제 3D 코디네이트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디네이트를 레퍼런스로 옮겨서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해당 테스트 하고자 하는 이제 이미지의 뷰로 전환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패치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패치를 이제 K개를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뷰가 바뀌면서 이제 그 패치에 해당하는 위치더라도 이제 그 위치가 레퍼런스에서 가려지는 정보가 생기거나 아니면 놓치는 정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패치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패치, 그러니까 K개의 패치를 가지고 레퍼런스에서 가지고 오게 되고, 이들은 이제 여기서 합성된 이미지의 패치를 인코딩하고, 이제 여기서 합성된 이미지의 패치들을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패치들을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이제 피처가 여러 개가, 그만큼 K개가 생길 거고, 그 K개의 피처들을 맥스플링을 해서 이제 요 인코더의 출력과 요 인코더의 출력을 콘케이트네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디코더를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리파인먼트 패치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슈퍼 샘플링만 거친 패치보다, 여기 있는 이제 슈퍼 샘플링만 거친 패치보다 리파인먼트를 거친 이후에 이 패치가 그러니까 슈퍼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의 내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이런 이파리 선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걸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소드였고요. 이게 너프에서 렌더링한 거를 더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제안한 논문이다 보니까 비교군을 어떻게 선정을 하였냐면은, 가장 위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존의 너프로 렌더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뒤에 세 개는 너프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기존의 슈퍼 레졸루션 메소드들을 적용을 해서 레졸루션을 높인 것을 이제 여기서 제안한 방법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붙은 곱하기 2와 곱하기 4는 이 숫자들은 각각이 스케일 팩터를 의미하게 되고, 앞에서 이제 그리드를 스케일 팩터만큼 분할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곱하기 2는 스케일 팩터가 2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픽셀 하나가 2x2의 서브 픽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총 4개의 서브 픽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트레이닝에 사용한 이미지들은 기존의 너프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필로우 패키지의 랑초스 메소드로 다운 샘플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학습시켜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정성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너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샘플링이 적용된 것이 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결과인데,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다른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기존의 너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슈퍼 샘플링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조금 그래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게 나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한 결과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요게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프 스윈, 이거는 스윈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프 리프, 이거는 싱글 이미지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리프라는 방법이 있는데, 리프라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리프랑 스윙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바이큐빅 업샘플링 한 결과가 이제 바이인데, 요 단순하게 업샘플링을 하는 결과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바이보다는 그래도 리프가 낮고 바이보다는 스윙이 낮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리프와 스윙을 비교를 아워스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스윙은 일단 문제가 언뜻 보면은 좀 선명해 보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하학적 패턴이 조금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예를 들면은 여기 레고 블록의 요철 부분을 보시면 원래는 동그라미 모양의 요철인데 스윙을 거쳐서 업샘플링을 한 다음에는 네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보시면은 약간의 왜곡이 조금씩 있고, 이런 복잡한 이런 모양 같은 건, 이런 복잡한 모양들은 조금 아무렇게나 사실 있어도 저희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얘랑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디테일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도 보시면 여기서 제안한 메소드가 모든 경우에서 제일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결과보다도 여기서 좀 더 보실 수 있는 건 이제 새로운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만한 거는, 방금 전에는 슈퍼 샘플링만 적용된 결과를 보여줬지만 이제 리파인먼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서는 리파인먼트 결과까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슈퍼 샘플링만 적용을 했을 때보다 리파인먼트까지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잎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던가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런 바위의 크랙들이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된다던가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메소드들은 여기 너프 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거의 블러 처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프 리프도 사실 정확하게 이 모양을 완전히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프 스위는 조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어느 정도 왜곡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리파이먼트를 거친 이 너프 SR의 결과는 어느 정도 좀 더 디테일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샘플링을 적용했을 때보다는 사실 거의 확실하게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리파이먼트를 적용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꽤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보인다고 느껴지는데, 수치를 보시면 다른 이제 방법들과 PSNR을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에서 2까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리파인먼트를 적용한 것과 리파인먼트를 적용하지 않고 슈퍼 샘플링만 적용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경우에는 거의 수치적 변화는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현상을 해석하기를 이미 이제 슈퍼 샘플링에서 전체적인 모양이 다 잡힌 것이고, 리파인먼트는 디테일만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처음으로 너프에서 제안한 논문이고, 그 파이프라인으로 슈퍼 샘플링과 리파인먼트를 제안을 했다. 이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요. 논문에서도 이게 부족한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부족한 점을 논문 스스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스케일 팩터를 정해서 학습을 한 이후에는
저 스케일 팩터보다 더 높은 레졸루션, 그러니까 더 범용적으로 높여 쓰는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논문의 한계점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HDR 이미지,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이제 너프를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프를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로우 레졸루션으로 다운 샘플링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슈퍼 샘플링 이런 등등의 방법들을 적용을 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하이 레졸루션한 이미지로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에서 업샘플링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로우 레졸루션으로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선해야 될 점으로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까지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버헤드라는 게 되게 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너프보다 그렇게까지 엄청 개선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 좀 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으로 학습을 전부 다 시킨 것보다 로우 레졸루션을 학습을 시키고 이 논문의 방법으로 업샘플링을 하는 게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는 얘기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퀄리티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결과를 아마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이 들었던 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리파이먼트를 할 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 한 장만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면 처음부터 다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렌더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 모든 그 단계들을 모두 거친다고 한다면은, 슈퍼 샘플링을 한 다음에 리파이먼트를 하려면 또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파이먼트도 따로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또 윤회까지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단계가 많아서 귀찮고 또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밈너프랑 처음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슈퍼 샘플링을 할 때 그리드를 놔두는데 이때 레이를 반이나 너프처럼 학습을 시킬 것이 아니라 빔너프처럼 그리드가 4개면 4개의 프로스텀을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사실 되게 날것에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생각도 해봤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